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선정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 선정을 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시면 지금 시기 5월에서는 학교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3월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본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 본인들이 어떤 학교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은 하고요. 그래야지만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5월부터는 조금 더 이제 냉정하고 차갑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 학교를 지원했을 때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내가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사실 학교를 선정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요. 저희 모의고사 등수가 될 거예요. 모의고사 저희가 봤을 때 한 210명에서 220명 정도 현재 이제 응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들 중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사실 지금 있는 인원들이 전국 단위 인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20명 중에 뭐 200등 정도를 한다고 해서 영재학교에 합격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입시는 본인들이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느 위치를 마크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건 30등까지는 이제 서울 시험을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70등까지는 이제 경기, 그다음에 한 110등까지는 대전이나 세종이나 한과영 정도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11등부터는 뭐 대구나 광주나 인천이나 이런 학교들을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입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예요. 같이 시험을 보는 친구들의 성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좀 쉬워요. 문제 자체가 좀 쉬운데 주변 친구들, 같이 보는 친구들이 거의 100점을 맞는다고 치고 나도 뭐 물론 그걸 잘 풀 수 있지만 풀었을 때 한 80점 정도를 맞는다라고 치면 당연히 합격권에선 좀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같은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시험 보는 친구들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날 테니까 전체 평균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학교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다? 모의고사 성적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그 상담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이런 등수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할 거고요. 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과 기존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들, 등수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등수는 좀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있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당연히 더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거기서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등수 자체가 약간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등수가 쭉 유지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 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 스타일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본인들이 입시 요강 설명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본인들의 문제 내는 모토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와 동일한 문제는 내지 말자. 시중에 있는 교재와 동일한 문제는 내지 말고 보기 어려웠던 문제를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출처를 잘 살펴보면요. 어떤 논문이나 최근의 과학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에 명확한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 풀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문제들을 좀 잘 접근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과학적으로 암기한 지식이 엄청 많다기보다는 본인이 암기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는지 그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실 서울 문제에 좀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년치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까 만일 본인이 정말 서울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4년치를 좀 풀어보고요. 한 정확하게 저희가 뭐 합격권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체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한 60점 정도는 마크할 수 있으면 서울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2단계 시험에서 통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2단계 시험 점수가 너무 낮으면 3단계 캠프에서 변별력이 좀 떨어져서 떨어지는 탈락하는 친구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시험에서는 한 60%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서울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영재학교 문제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것들을 내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중등 심화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등 심화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실험 과정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거나 뭐 개선점을 찾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조금 서술하는 형태로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의 완성도가 높은 친구들은 그리고 개념을 명확히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느끼면서 답안을 잘 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그 정답률 자체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교들은 한 2개년치의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두었는데요. 그걸 찾아서 좀 풀어보면서 제 생각에는 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정도는 마크할 수 있게 한번 풀어내면 좀 안정적으로 학교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꼭 할 수 있게 이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의 한 부분, 지금 녹화한 부분 유튜브에 업로드 될 거니까요. 이 링크 유튜브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 업로드 되면 학부모님께서 학생들한테 꼭 전달을 해주시고 한번 꼭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고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특징은 보면 서울은 논리력 기반이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뭐 서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서울 기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시문 자체는 중등 과정에 나와 있는 맨 앞부분은 중등 과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저는 뭐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밑에 있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역학과 좀 비유적으로 해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어떤 뭐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보기가 좀 힘든 유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따라가면서 본인의 논리를 명확히 세우고 답안을 적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서술해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 학생이 서울을 무조건 희망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점수를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기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기에서 나왔던 이것도 물리 문제인데요. 학생들 딱 보여주면 알 겁니다.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알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실험 문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냈던 거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고요. 그리고 경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이 1교시, 2교시가 있는데 2교시 시험에서는 수학 문제만 나온 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비중을 보면 한 6대 4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으니까 과학은 어느 정도 하되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은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어느 정도 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과학고를 지원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을 좀 살펴보면요. 한과영 같은 경우에도 문제 자체는 중학교 기반에 약간 저희 기준으로 말하면 중학생 물리대회라든지 아니면 경시 문제들을 다뤄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초적인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영재학교 문제에서는 항상 여기에 이제 이유를 설명하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과형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의 차이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어, 근데 한과형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최근에 2년 동안은 기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작년에는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그 전에는 조금 다르게 보고서를 써라 이런 형태로 이제 기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형이 확확 바뀔 수 있으니까 한과형은 뭐 제가 이제 내년에 요번 입시에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유형으로 낼 거다라고 정확하게 보장은 못 드린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문제 스타일이 확 바뀌는, 많이 바뀌는 형태가 한과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한과형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이제 작년부터는 이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대전은 이제 재작년에는 따로 출제를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대전까지 같이 출제를 하는데 뭐 올해는 명확히 어떻게 된다라고 발표한 건 없어서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하는 거고요. 일단 살펴보면 뭐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중등 과정에 나와 있던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전, 대구, 세종, 인천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대구, 광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시를 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답은 잘 그릴 수 있는데요. 서술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서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저희가 설명회를 이제 많이 해왔으니까 굉장히 영재고 입시에선 서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상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고요.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잘못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 본인은 이 문제를 보고 쉽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100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채점했을 때는 뭐 10점 만점에 3점 정도밖에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대전, 인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도 기본적인 경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3 과정에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이 세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물리 기준,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해요. 다른 과목도 비슷한데 물리 기준으로만 딱 살펴보면 이제 세 문제를 물리해서 내고요. 그 세 문제를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이 각각 본인이 원하는 두 문제씩을 골라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 학교들에서는 학교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시험 난이도는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어떤 수준을 갖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대전과 세종이 조금 더그 어, 경쟁률이 좀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입학 원서를 낸 경쟁률은 대전이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경시했던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등수를 좀 높게 포진을 했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역시 근교다 보니까 대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외에 이제 대전까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으로 좀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높게 포진을 해뒀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인데 이제 서울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서울 학생들이 좀 잘 안 쓰려고 하긴 하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신에 좀 뭐 C가 있고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친구들이 대구에서 서류 통과하고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몰렸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작년 토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성 속에서 내가 어느 학교 수준에 맞는 어느 학교 친구들과 경쟁을 했을 때 좀 우위가 있겠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인천도 굉장히 좋은 학교고 그다음에 그
서울대도 많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데 아마 좀 수도권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최우선순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는 전국 단위에서는 45명밖에 뽑진 않으니까 조금 더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정을 할 때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인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정원은 120명인데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은 최대 82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 몇 명입니다. 몇 명 뽑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100% 채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100% 채우진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최대 47명을 뽑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보면 지역별 1위를 해야 뽑힐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도 240등이니까 전체 전형을 했을 때 2단계까지 했을 때 이 2배수 이내에 들어야지만 지역의 1등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야지만 이 우선 선발로 뽑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그냥 시험을 평소에 잘 볼 수 있고 등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진 않는데 장영실 전형이 이제 24명, 최대 24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 전형을 지원을 했더라도 거기서 떨어진 학생들 중에 일반 전형 대상자로 넘겨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경쟁률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대 34명, 그래서 지역 인재 우선 선발 뭐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적이 역시 2배수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시험에서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봐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4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도 최대 45명인데 역시 등수가 여기서는 1.5배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26명 이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학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전체 정원이 있을 때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인원을 일단 빼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는 조금 학교 입장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등수가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 인원을 완벽히 빼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천 지역 20명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75명에서 40명을 빼면 35명만 뭐 전국 단위 포함하면 55명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인천 지역에서 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인천에서 잠시 살아봤었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에 좀 그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인원을 2명씩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 인재 우선 선발로. 그래서 외부 학생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광주는 정원은 90명이나 광주 지역에서 45명 뽑기 때문에 나머지 45명을 전국 단위에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등수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나서는 본인이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는 이런 정원들도 한번 고려해보고 올해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대략적으로 예측하신 다음에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구가 그때 내신을 안 보는 게 소문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설명하면서도 얘기도 하고 아마 다른 학원들에서도 많이 말했겠죠. 그랬더니 그 대구만 경쟁률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어떤 학교가 경쟁률에서 유리할 겁니다라고 하면 사실 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입학 요강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 요강엔 굉장히 자세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학생들하고 좀 참고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서류를 낼 때 뭐 어디는 스테이플러를 찝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건 있으니까 그런 건 꼼꼼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이겠죠. 그래서 일정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5월 말, 6월 초, 5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요.
5월 말에 시작하는 학교들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여기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과영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에 접수를 시작하고 서울은 한 주 빨라서 5월 22일에 접수를 시작하니까요. 이 부분 차이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나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다르니까 이런 부분 명확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1단계 발표는 거의 대부분 6월 30일,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이고 이제 2단계 시험은 7월 9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캠프는 한과역만 1박 2일로 진행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다 하루에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결과는 8월 말에 나오게 된다라는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정은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에 관해서도 원래 이제 과거에는 하나의 표로서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적어놨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교과서 분석 확인서.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실제로 입학 요강 설명회를 저희 실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럼 이거 성적 너무 안 되는 애는 떨구는 거냐, 뭐 성적이 어떻게 점수로 들어가냐 했을 때 학교에서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떨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이거는 그 좀 객관적으로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공계열로 진학해야 된다라는 거는 최근에 영재학교들에서 다 받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천서가 2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서울에서는 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 올해 좀 바뀌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조금 바뀌어서 더 타이트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가 교원 3명, 선생님 3분한테 이제 받아야 되게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가 3부라는 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추천서가 몇 부냐면 2부. 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추천서 1은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추천서 2는 수학과학 정보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수학과학 정보 발명과 관련해서 뭐 교내 대회든 교외 대회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대회 참가 지도교사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참고해서 추천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2명. 근데 이거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한 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서는 담임교사 추천서는 따로 받고 그다음에 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도 따로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가 뭐 여기다 정리는 해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입시 요강은 꼭 받으셔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네, 꼭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 추천서, 그다음에 교과교사 추천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추천서 A, 추천서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 경쟁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보셨던 부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2학년도 기준으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경쟁률을 좀 얘기를 하고요. 이제 2024학년도 경쟁률은 아마 요번에 입시를 하고 나면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요. 경쟁률이 보면 제일 작은 데는 한 5대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뭐 한 8대 1 정도 가깝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가 딱 그 내신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소문이 나서 좀 더 증가했던 때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류를 지원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시험을 보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때는 코로나 시즌이어서 좀 나머지가 다 적었고요. 이제 한 5대 1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도 뭐 5대 1, 뭐 6대 1에 가깝게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좀 적은 학교들은
3대 1이나 4대 1 정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명확하게 유지될지는 몰라요. 학교마다 그해 시험 보게 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좀 수준이 다를 거니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대 일 정도 시험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서류 합격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서류 합격률이 뭐 작년 기준으로 이제 높았던 학교들 보면 한국이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세종, 여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우선 선발에 관해서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해두었으니까 지원하는 학교의 지역인재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보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학교에 2년 이상 연속 재학이다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배수 이내인데 지역별 1위여야 된다. 그다음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 중이어야 된다. 제가 2년 이상 뭐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어떤 학교는 1년이면 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또 3학년이어야만 되고 어떤 학교는 2, 3학년 상관없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년으로 줄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3학년 지원자. 그다음에 180등 이내여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그리고 요때부터 1년이죠. 그래서 1년이고 1.5배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재학교들은 지역인재 우선 선발을 100%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 기준에 맞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의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한다면 안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선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명확히 써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속 1년. 그리고 여기는 3학년이라는 건 없고 상위 150등 이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뭐 앞의 내용과 비슷하니까요. 정리하도록 하고요. 한과형은 지역 인재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들은 학교별로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다 실어뒀는데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좀 꼼꼼히 보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실어놓고 그냥 보시는 용도로 해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울이고요. 경기과학고는 이제 올해 좀 바뀌어서 예시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대전도, 그다음에 세종도, 그다음에 대구, 인천도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광주 뭐 이렇게 한과형. 그래서 요거 학교별로 좀 바뀐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리우스에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된 표를 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100% 예약은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과 지금 시기는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원서 접수에 좀 더 그리고 자소서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상담 시간은 옆에 적혀 있는 이 표에 따라서 적혀 있으니까요. 좀 확인해 보시고 예약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예약을 꼭 하고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이 끝나고 나면 반을 저희가 운영할 때 폴라리스, 오리온, 페가수스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학교별 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재분반이 돼서 한 달 동안 딱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남은 거는 기존 세트에선 8회차, 9회차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10회차부터는 이때부터는 학교별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학교별로 딱 맞춰서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은 이제 보시면 아실 테니까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였고요.
이 지금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과 좀 얘기를 하고 영상을 좀 보면서 반드시 학교 선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신 걸 가지고 저희가 학원에서 만나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결정을 해보고 최대한 합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까지가 설명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가셔도 되고, 네, 뭐 질문 이런 거는 저희가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따로 질문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